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냉동인간 가능할까? 핵심이죠.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진짜 확실하다면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냉동인간, 냉동 보존수를 비판하는 분들도 많아요. 과거 이집트 문명 때 사람이 죽은 뒤 다음 세상에 있다고 믿고 방부 처리해서 미라를 만들었죠. 사실 저 때 어떻게 보면 최신 기술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방부 처리든 어떤 이렇게 돌돌말이 하든 뭐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피라미드 막 하고 최신 기술을 해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냉동 보존술이 저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판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주장,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냉동 보존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게 이렇게 모사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망을 해요. 의학적으로 사망한 상태. 그때가 네. 되면은 폐나 이런 것들이 정지한 상태겠죠. 네. 그때 바로 얼립니다. 얼린다는 것이 액체 질소로 막 이렇게 얼린다기보다도 이렇게 얼음을 통해서 좀 냉동 상태로 천천히 만들고 이제 일단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사망을 하신 상태에서 옆에 액체 질소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치를 취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약물을 주입을 하고 살짝 얼린 상태로 최대한 빨리 이 앓코 재단 쪽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관류를 한다고 하죠. 혈액을 뽑아내고 어떤 약물과 액체들을 주입을 합니다. 썩지 않게. 여러 액체들을 주입을 하는데 액체를 주입하고 이제 잘 얼릴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죠. 사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약물 처리나 이런 어떤 혈액 교환을 충분히 한 후에 액체 질소에다가 넣는다고 합니다. 액체 질소에 넣을 때는 증기 형태로 액체 질소를 쭉 뿌리고 천천히 뿌리다가 한 번에 확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 상태로 보존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질문 막 좋습니다. 심장이 멈췄는데 액체가 퍼지나요? 심장을 어떤 약물을 쓴다던가 심장을 살짝 이용을 한다던가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해요. 저도 그냥 읽은 거예요. 심장이 어느 정도 뛰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심장을 활용하고 아니면 저 관류 장치를 이용해서 최대한 혈액이랑 다른 액체랑 이렇게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혈액이랑 다른 액체를 바꿀까요? 그러게요. 문제가 있겠죠? 혈액을 다 넣어두면? 혈액을 바꿔주는 이유는 온전하게 보관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렸고 많은 채팅에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리면 뾰족해지니까요. 맞죠? 네. 물은 그렇죠. 얼리면 피가 늘어나는 정말 특이한 액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혈액이 있는 채로 여러 기관들이나 이런 걸 얼리면 그냥 큰일 납니다. 그렇겠네요, 정말로. 혈액을 뭐로 바꿔줄까요? 뾰족해지지 않는 거. 그렇죠. 뾰족해지지 않는 거. 뭐죠? 지금 우리 또 부동액? 초딩 몇 분 계십니다. 글리세린? 부동액? 부동액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생각해봐요. 얼렸을 때 괜찮아야 되잖아요. 뭐가 얼렸을 때 괜찮던가요? 바로 이 친구. 개구리. 개구리스. 개그리스. 개구리 얼리면 괜찮잖아요. 겨울잠 자잖아요. 얘네도 똑같아요. 세포, 동물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뭐 물론 이 인간과 많이 다르지만 네. 얘네도 결국 액체로 물로서 많이 신체가 구성돼 있으니까 쟤네 저 상태로 얼면은 다 세포들 다 터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얘는 다행히도 이제 몸의 65% 정도가 언체로 간에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엄청 분해가 되면서 굉장히 진해집니다. 피가 진해진다고요? 그렇죠. 당이 가득한 혈액이 당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얼지 않게끔 물론 이제 몸의 대부분은 어는데 일부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 설탕물이네요. 설탕물이죠. 쉽게 말해서. 뭐 복도 말하면 뭐 삼투압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삼투압도 다 관계가 있고 또 뭐 개구리는 또 여러 뭐 혈관에 피브리노겐 이런 물질이 있어서 여러 상처를 입을 수 있을 때 그걸 또 방어해주는 그런 또 기전이 있다고 합니다. 와, 흥미롭네요. 네. 개구리는 또 변온 동물이기도 해서 인간이랑 좀 많이 다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영하 196도 이건 아니니까. 아무튼 개구리랑 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 전 곰벌레? 너무 극한으로 갔어요. 너무 갔나? 너무 극한으로 갔어요. 저 네.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 우리 겨울 있어요. 물고기. 누가 최고입니까? 빙어. 왼쪽 이제 빙어죠. 빙어 튀김.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맛있죠. 빙어 튀김. 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툰드라 지방에 피는 어떤 꽃들. 쟤네도 얼지 않잖아요. 맞아요. 빙어. 얘네들이 왜 안 오냐? 빙어나 뭐 극지방에 사는 식물들. 결국에는 부동 단백질이 있습니다. 쟤네들한테.
부동액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백질이 있고 한마디로 쟤네들의 유전자에는 저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DNA가 있는 거죠. 부동 단백질이 나오는 거고 저게 단순히 저렇게 빙어나 식물뿐만 아니라 세균, 곤충도 있어요. 극지방에 다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저런 거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또 저게 어렵다. 그쵸. 대량으로. 그리고 이게 일단은 사이즈만 생각해도 사람의 몸이랑은 차이가 되게 그렇죠. 많이 양도 나니까. 있고 그리고 또 단백질이라는 게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맞죠. 그 단백질 자체의 냉동 상태에 대한 안정성, 안정한지 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불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점들이 있죠. 아, 영하 170도에서 안 얼어야 되잖아.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같이 안 얼면 돼요. 얼어도 돼요. 근데 물같이 부피가 커지면서 막 이렇게 침상이 되면서 구조를 형성하면서 얼지 않고 그래서 다른 액체로 그걸 커버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물의 부피 증가를.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 자동차 부동액. 역시 나오네요. 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구리, 뭐 빙어 이런 굉장히 우리 인체와 친화적일 것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 부동액 같은 것들이 정확히 저것은 아니지만 네. 저런 기전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오히려 냉동 보존할 때 더 적합할 수가 있다. 실제로 지금 얼리는 용액이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 자동차에 넣는 것과 같은 조성은 아니지만 저렇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 조성 자체가 굉장히 화학적이다. 화학적이라는 게 뭐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화학 물질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는 뭐 DMSO라는 그 용매나 뭐 굉장히 화학적이네요. 포르마마이드, 에틸렌글리콜 이런 것들이 에틸렌글리콜 하면 부동액으로 대표적인 성분이거든요. DMSO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존재를 한다. 이 최적의 어떤 조성은 그 회사에서 좀 찾았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물처럼 고체가 될 때 특이한 부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물의 어떤 그 어는 그 작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안 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막 마이너스 196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액으로 얼렸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얼마나 가능한지 지금 기술에서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생물 교과서의 한 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체를 좀 더 작은 조직으로 쪼개보시죠. 네. 예. 우리 인체는 기관계, 기관, 조직, 세포로 점점 쪼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체를 얼린 다음에 해동시켜서 냉동인간을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 좀 더 작은 단위로 가보시죠. 네. 참 쉽죠? 그래서 기관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세포 얼려서 사용할 수 있나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죠? 일단 예를 들면 오, 좋습니다. 난자. 맞아요. 난자. 난자. 사실 되게 이미 상용화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그럼요. 예, 저거는 진짜. 쓰이고 있죠. 심지어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 중 하나인 인간 세포 중에 난자를 냉동 보관해서 그거를 이제 해동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정자난자 다 은행에 있잖아요. 심지어 네, 맞아요. 맞아요. 세포 단위는 얼렸다가 푸는 게 문제가 없다. 가능한 수준이다. 지금 기술이. 뭐 이게 성공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난자와 정자를 해서 심지어 배아 이 상태도 액체 질소에 할 수 있다. 이 상태도 할 수 있다. 이게 어느까지 갔냐? 27년간 냉동된 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놀랍네요. 와, 놀랍죠?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27년 전에 냉동해놨던 걸 이걸 보니까 엄마랑 거의 비슷해요. 난자가 배아가 돼가지고 실제로 나왔다면 엄마랑 거의 비슷한 나이인 거죠. 저게 지금 엠브리어니까 저거는 지금 배아를 얼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정된 거.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러니까 굉장히 27년 전에 장기 보관이 되는 거예요. 대박인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거 세포는 세포의 단위, 작은 단위는 이 정도의 기간은 버틸 수 있다. 실제로 아기가 나왔으니까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세포 다음 단계로 가보시죠. 바로 조직. 영어로 티슈입니다. 티슈는 어떻게 될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세포랑 또 완전히 달라요. 조직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난소 조직 냉동 보존. 그러니까 조직이라 했잖아요. 기관이 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런 절편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절편들, 저렇게 잘라진 어떤 형태들, 네. 저런 애들을 활용해서 저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인체에서를 봤을 때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왼쪽에 계신 여성분이 9살 때 냉동한 난소 조직이 있어요. 9살 때. 왜 했냐면은 유전 혈액병 치료가 있어서 네. 그 화학요법, 케모테라피를 해야 돼서 그러면은 난소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보면은 난소 조직을 떼어 놓으신 거예요. 어.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그런 조치를 취하셨겠죠? 네, 9살 때. 그래서 그 조직을 15년 후에 다시 꺼내서 본인에게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결국 아기까지 낳았다. 오, 된다는 거네요. 기능을 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와, 신기하다. 네. 영국 분이라고 하십니다. 영국 분이라고 하시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성공률을 따지자면은 뭐 되게 복잡해지지만 일단 사례가 있다. 근데 난소 조직이라는 게 조금만 떼내는 거야. 아까 그 절편처럼 그 조금만 보관을 하는 건가? 되게 좋은 질문인데 난소를 이야기한 이유가 난소가 작아요. 기관 자체가. 그래서 그 조직 일부로 일부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나 봐요. 아주 작은 기관 그리고 그 조직이 접목 가능한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로 난소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심장 조직 너무 크잖아. 심장 이걸로 그쵸.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다른 조직 다른 것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포부터 차근차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기관 가겠습니다. 기관은 될까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쿨한데요, 이제. 너무 된다고 쿨해. 생각합니다. 기관은 될까요? 기관까지는 힘들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관을 통째로 올려서 그걸 다시 기능을 하게 근데 하는 이식 거는 수술 하잖아요. 이식 수술이랑 좀 다른 건가요? 오. 근데 이식 수술이 어때요? 이식 수술하면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되게 비슷비슷한데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런 뉴스 정상적으로 많이 못 보셨어요? 아니나요? 부족하다, 면역 부족하다. 반응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 장기가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한데 너무 짧아요. 시간 단위, 시간 단위. 냉동 상태로? 냉동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액체 질소 냉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태, 일반 냉동 상태. 액체 질소 마이너스 196도잖아요. 그렇게가 아니라 가볍게인가? 슈퍼 냉동이 아니라. 우리 왜 그 이식 수술할 때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그렇죠. 정확히 그 상태. 이동하는 네, 거죠? 정확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액체 질소 냉동 상태는 아니니까요. 네. 기관이 장기간 냉동 보존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인간 그 신체 전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냉동 보존했다? 그걸 재기능하는 그 온전한 사이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직까지는 어느 정도 사례가 있지만 네네. 이제 그게 결론일 것 같고 그렇다면 기관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저런 이식용 장기들이 냉동 보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기관이 보존이 돼 네. 그러면은 상상해봐요. 어떤 기관 보존하고 싶으세요? 네. 전 뇌요. 네. 뇌가 된다는 거예요. 기관 그러네. 단위로 올라가면. 그쵸. 그러네요. 물론 이제 기관마다 특수성이 굉장히 다르고 다 다르지만 기관 단위까지 올라오면 뇌까지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관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네. 조직까지 가능했잖아요, 지금.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뇌만 냉동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뇌가 냉동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될 수 있다. 그리고 완전히 나중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뇌를 남겨놓고 아예 그걸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 월드. 다 커넥을 해서 아니면 로봇이 된 우리 바디를 만들어서 뇌만 넣어놓고 우리가 그 로봇으로 사는 거죠. 저도 정확하게 그것도 그 가능. 생각했어요. 지금. 근데 또 인체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럼 계속 사는 좀 거야. 무서운. 나의 정체성은 그렇죠. 평생 사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지금 뭐 보관하고 이게 기능을 하는 게 아직은 모르니까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에서 이탈리아 신경외과 의사 세르지오 까나베로가 중국 하얼빈 의대 외과 의사 런 샤오핑 교수랑 함께 개 원숭이 머리에 이식 수술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말이에요, 말. 그냥 이 사람 인간 실험도 계획. 이건 싫으면 계획하면 안 돼. 이게 네. 무슨 소리죠? 윤리적으로. 머리 이식이라는 게 여러분 모발이 아닙니다. 저 지금 뇌를 머리카락이 이식하는 아니라 머리통, 전체 헤드. 전체를요? Not hair. 뭐 이렇게 뇌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를요? 네, 이렇게 통으로? 페이스 오프도 아니고 네, 헤드 오프? 그렇대요. 헤드 오프. 이게 진짜 표현이 그러니까 뭐 이거잖아요. 이거를 뭐 저희가 뭐 검증하거나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 와. 와. 탈모나 정복하라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 진짜. 이 양반. 지금 본인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뭐 일단은 저런 연구가 됐다. 굉장히 유명한 연구죠.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작은 벌레 신경회로를 레고 로봇에 그러니까 코딩을 해서 올린 거예요. 신경망이 상대적으로 인간에 비해 훨씬 간단하니까 네. 그거를 다 코딩을 해서 레고에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레의 사고 체계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쟤는 이제 벌레급은 되는 거네요. 뭐 벌레만큼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벌레만큼. 이런 연구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뇌를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다면 나중에 거기서 어떤 정보를 읽어내서 어딘가에 업로드할 수도 있지 않나. 굉장히 다른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진짜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로는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상상으로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근데 사실 이게 뇌는 어려워요. 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아까 그 조직, 뭐 예를 들면 난소 조직처럼 단순하지 않고요. 우리가 일단 뇌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뇌의 지도를 따지면 우리는 뭐 이게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우린 고속도로 정도만 알고 있어요. 뭐 국도도 모르고 인도도 모르고 뭐 중간에 길 모르고 그냥 큰 가닥만 알고 있을 뿐 네.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를 어디 업로드하고 이런 거는 아직은 좀 힘들죠.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상상이죠. 재밌잖아요, 이런 상상. 그래서 뇌에서 저런 연구가 힘든데 나름의 그래도 동물 단위에서 벌어지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에선 굉장히 힘들지만 이게 토끼 뇌입니다. 토끼. 토끼의 네, 토끼의 뇌예요? 토끼의 뇌는 처음 보네요. 토끼의 뇌를 냉동 보존했다가 해동했을 때 온전한 상태로 한 연구가 있어요. 어떻게요? 이제 그 조건을 찾은 거죠. 근데 냉동을 했다가 해동을 했을 때 온전한 상태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기능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네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얼렸던 그 상태가 됐다. 근데 그게 지금 그 단계도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토끼에서 그걸 했다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죠. 저런 정도, 저런 차원의 어떤 연구들은 진행되고 있다. 그럼 기능을 한다 못한다는 확인을 못한 거네요? 못한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냉동인간, 캡틴 아메리카나 뭐 데몰리션맨에 나왔던 이런 냉동인간의 개념은 사실 아직은 그냥 상상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나마 조직 기관 단위에서 뇌를 얼렸다가 다시 활용하는 것도 아직은 굉장히 멀다. 뭐 지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근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 냉동은 힘들겠지만 비교적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만든 영상들을 잘 조합해 보면 키를 찾을 수 있는데 안 될 거 하게 업로드된 영상들을 네. 과거에 했던 영상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미래로 갖다 놓는다는 측면에서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상상만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 불가능하지만 우리 동물복제편 했죠. 그렇죠. 네, 그쵸. 했죠. 했죠. 동물복제. 동물복제에서는 실험실에서 나왔던 세포를 가지고 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복제양 돌리 복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나의 체세포를 떼서 그걸 배아로 만들어서 대리모에 착상을 시켜서 나와 완전히 유전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걸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유전적으로 일치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복제동물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애를 죽자마자 바로 얼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해동해서 그 세포를 가지고 복제 동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에서. 유전자는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나를 만들 수는 없지만 유전자를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냉동인간 아니죠. 여기에 뉴럴 링크를 이용해서 나의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놓은 것을 저 복제 동물에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시켜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다 상상이고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만 차라리 냉동인간보다는 이게 좀 더 그냥 논리가 있지 않나? 가까울 것 연계성이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뉴럴링크의 한계, 복제동물의 한계도 그 영상들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분명히 한계가 있는 기술들이고 하지만 차라리 나와 같은 유전적으로 같은 신체를 가진 애, 나의 지금 있는 그 정보들을 업로드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거는 미래에 안 될 리도 없지 않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론상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저렇게 되면은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계속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철학적으로 나는 아니죠 지금. 그쵸, 근데 나는 아니죠. 내가 그걸 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땐 모든 정보를 업로드할 필요도 없고 나라는 걸 인지하는 알고리즘만 업로드하면 돼요. 그렇죠. 나가 나임을 인지하고 내가 이 프로세스로 이렇게 됐구나 뭐 이걸 인지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알고리즘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무서운 게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결국 인간이 정의하는 신의 존재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인간이 정의하는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냉동인간편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